조정의 수행을 중단하는 것이 옳으냐를 놓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국가의 명령을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국민과 역사를 생각하는 총리, 특히 서민의 사랑을 받는 총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낙연 총리 후보자 전남도지사직은 며칠까지, 언제까지 지금 유지가 되는 겁니까? 내일 일단 퇴임식은 연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국무총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15일까지는 어쨌든 지사직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네. 미리 오늘 퇴임 기자회견을 한 것이고요. 내일 오전에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퇴임식 공식 행사는 마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이 막걸리에 대한 사랑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막걸리라도 마셔가면서 야당 정치인과 틈나는 대로 소통하겠다. 그리고 또 총리가 되면 막걸리 같이 먹을 상대가 늘어나서 언제나 만날까? 그것이 걱정이다. 이 막걸리 얘기를 자주 꺼내놓는데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 원래 역시도 동아일보 출신이고 같이 근무를 해보신 경험이 있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네네. 막걸리에 대한 사랑, 이게 왜 이렇게 막걸리 좋아하는 겁니까?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사실 그 전에도 보면 네. 국회의원 할 때도 그렇고 네. 기자할 때도 그렇고 막걸리 정말 좋아합니다. 아, 실제로 예, 같이 근무할 때도 막걸리 좋아하셨습니까? 실제로 좋아하는데요. 네. 이제 세 가지를 본인은 네. 막걸리를 사랑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네. 보통 그러면 첫째는 뭐냐면 막걸리는 많이 안 마셔도 배가 부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르기 때문에 아무리 마실래도 일정한 한계가 딱 가면 아하. 더 이상 과음하기가 어렵다라는 것. 네. 그 하나 들고 둘째는 막걸리 먹고 2차 가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배가 불러서 이 차는 더 못 갈 것 같은데요. 배가 불러서도 못 가고 왠지 술의 조합도 좀 뭔가 그렇죠. 소주나 이렇게 해서 2차로 이어지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막걸리를 먹고 또 예. 소주를 먹는 건 좀 그러네요. 막걸리 먹고 2차를 되게 잘. 근데 가는 사람은 술 좋아하는 사람 가지만 계속 막걸리로 먹으면 모를까요? 예, 네. 계속 막걸리면 몰라도 왠지 막걸리 먹고가 2차 가서 맥주 먹고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도 있고 그런 이유로 해서 막걸리 먹고 2차는 되게 잘 안 가지 않느냐라는 네. 거 두 번째로 들고 세 번째는 이 막걸리 먹고 싸우는 사람 별로 못 봤다. 저는 이건 약간 공감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본인은 대체로 그 세 가지 이유로 섭니다. 네. 소주나 맥주 먹고 싸우는 사람 많이 봤는데 네. 막걸리 먹고는 되게 이렇게 크게 안 싸우더라. 이런 논리를 되게 내세웁니다. 굳이 억지로 얘기를 하자면 막걸리는 마시려면 털포덕 주저앉아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 마음을 편하게 놓고 더 허심탄회하게 마시기 때문에 싸움이 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냥 제 개인적으로 억지로 해봤습니다. 예, 이종훈 차장. 술 관련된 이야기라서 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저수지 몇 개를 이제 더 마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네. 이야기를 오늘 기자들에게 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가장 많이 마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로는 한 재벌 회장이 네. 한 매체랑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태까지 내가 마신 술 다 합치면 네. 유조선 5척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게 제목으로 뽑혔다가 나중에는 기사가 삭제되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 내용의 인터뷰가 가장 정말 어마무지하게 술을 네. 마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총리 후보자가 많은 사람을 만나겠다라는 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저수지 몇 개를 마시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세상 관심을 좀 끄는 것 같아요. 네, 유조선 몇 대의 술, 그리고 저수지 몇 개는 마셨다. 이게 그 전형적인 남자들의 허풍 아닙니까? 네? 군대 얘기와 술 마신 얘기,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남자들의 허풍. 자, 오늘 기자들에게도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이 막걸리 사랑 얘기를 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오늘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삼청동과 인사동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좀 기여할 것 같습니다. 삼청동과 인사동의 막걸리 종류가 좀 다양해지고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까지 정치인들이 많이 만났던 무대와는 다른 좀 파격적으로 서민께 가까이 가는 그런 방식으로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자, 총리 후보자의 저 이야기, 그러니까 인사동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소통을 하겠다. 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서 소주 한잔 하겠다. 이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한 이틀째 아마 출퇴근을 하게 될 텐데 네.
서민들이 마시는 술이죠. 사실 소주나 맥주 같은 거 일단 가격도 저렴하고요. 네. 말씀한 것처럼 서민들하고 그냥 철파도 앉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술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물론 정치적인 인연도 깊지만 코드가 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 하나가 이 100원 택시라는 공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약이 사실은 이낙연 후보자가 전남 지사 시절에 채택했던 실제로 시행을 했던 그런 정책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 이제 전남지사로 출마하면서 내세웠던 공약이 바로 이 100원 택시인데요. 네. 궁금하실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네. 일단 그 전남 지역에 일부 좀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교통도 좀 편치 않고요. 네. 이런 경우에 가장 가까운 그 버스 정류장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네. 택시를 불러서 그럼 그 택시가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을 시켜주는데요. 네. 그때 요금을 100원만 받는 겁니다. 아. 그리고 또 나머지 차이액은 이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하. 보통 소외계층이나 약자에 대한 그런 그 복지 사례로 현재 칭찬을 받고 있고요. 또한 그 공약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2015년부터 실제로 전남도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렇게 성공적인 그런 그 시행 사례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참고해서 네. 대선 공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전남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임기 내에 네.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아, 그러면 실제로 우리 서울에서도 그렇고 지방 어디, 전국 어디에서든 이 노인분들이 사실 이렇게 다니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길이 언덕이 심한다든가 좀 정류장까지 멀어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또 공약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교통망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사실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테고요. 아하. 이렇게 이제 버스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서너 번밖에 안 다니는데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생겼다거나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현재도 뭐 장애인들에게는 좀 더 활성화돼야 됩니다만 이 차량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들도 대다수이긴 한데요. 이렇게 점점 더 교통 소외 지역, 이 약자들 이런 공약들을 실천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누구나 다 저 택시를 탈 수 있는 건 아니죠? 아, 그건 노약자들이나 아니죠. 네, 소외계층만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네. 그런 교통 오지 이런 데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제부터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는지 오늘 국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 분위기를 화면으로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자주 뵙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대선에서 우리 유승민 후보님 그리고 바른정당의 도전은 우리 사회 전체에 매우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발표 나는 거 보니까 과연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는 말씀이 흔히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많이 그리셨네요. 얼마나 그런 선거 과정에 애를 써주셨는지 안 물어봐도 알 것 같아서 좀 울컥합니다. 소주도 한잔 하고 있고 좋은 관계였는데 청와대 실장이 돼서 제 앞에 나타나니까 또 감개무량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당내에서 이제 NL과 PD대가 청와대를 포진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한국당에서 우려하는 목소리 해주신 거 잘 듣고 있고요. 옳지 않을 때는 소위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반대를 할 수 있는 이런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행정, 국정운영이 될 수 있다는 저희들은 강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소위 들러리 협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친정해온 느낌입니다. 특별히 우리 국민의당 목소리는 정말 크게 듣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소통에 굉장히 능통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 국회를 방문한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로 이런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보셨나요? 일단 오늘 첫 단추는 무난하게 낀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이제 김기춘 과거 대통령 비서실장, 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어떤 오로지 어떤 윗분의 뜻을 받들어
어떤 그 국회나 이런 데도 불통하고 이런 일방 통행식의 어떤 이런 모델이 하나의 그 과거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제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대조적인 형태로 젊고 역동적이고 소통에 강한 이런 임종석 전 의원을 이렇게 비서실장 발탁한 그 취지에 걸맞게 네. 그 아까 그 자유한국당에서 당신을 과거 주사파라고 사실 비난하는 이런 목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앞에서 얘기하는데 우려를 잘 알고 있다. 네. 그만큼 앞으로 유념해서 처신하겠다. 이런 것은 굉장히 그 긍정적인 소통의 의지를 보여준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